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른바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에 군 병력까지 투입해 비상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 얘기를 주로 들어봅니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호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호중 교수님이 계신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인천 지역 권역 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병원인데, 자, 이거를 여쭤볼게요. 원래 응급실 근무한 의사들이 전공의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저희 병원은 그나마 조금 잘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전공의 숫자는 변동이 없고. 아,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예, 일단은 전공의 숫자가 8명이었다가 지금 이제 전공의 숫자가 없어진 상황이 됐죠. 네네. 그럼 그 네. 전공이 없어진 그 명수를 누가 다른 사람이 메웠습니까? 아니면 없는 대로 그대로 갑니까? 저희라고 예외가 없는 거고요. 네. 전국적으로 모든 지금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도 전공의가 없는 상황을 전문의가 다 지금 대체를 해서 일단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여하튼 좀 힘은 많이 드시겠네요. 근무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죠? 일단은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의사가 된 건 아닌데 네. 지금 교수를 한다라는 거는 전공의를 교육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도 보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교수를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연구를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공의 교육이나 강의를 전혀 못하고 네. 지금 모든 상황을 지금 당직에 지금 몰입해서 그 당직을 서야 되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교수의 역할은 적어도 의과대학 교수의 역할은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굉장히 교수들이 허탈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근도 이제 전공이 8명이 빠졌으니까 야근도 자주 하시겠네요. 근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이제 단순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야근을 그래요?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과가 해야 되는 과로 생각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야근의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연구와 교육, 그다음에 강의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저희 직업 쪽에 일단은 이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요. 예. 자, 응급실은 원래 24시간 운영이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 목동병원처럼 응급실 제한 운영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한계 상황, 이른바 번아웃 얘기들도 이제 하는데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실도 제한 운영 기준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총각을 저희가 아주 신경이 곤두서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순천향대학교도 병원이 4군데가 있는데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됐겠지만 천안 순천향병원, 천안에 있는 순천향병원은 아마 잠시 폐쇄가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아응급실의 문제를 우리 개혁 혁신당인가요? 제가 당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이 나오신 여자분 우리 소아과 선생님이 아마 거기 출신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어떤 그 경우가 또 발생을 했었고 또 이화여대 건은 좀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입니다. 이게 그리고 서울 목동이라는 곳은 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을 커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병원인데 그 병원이 지금 역할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리고 그거를 의료진들이 또는 교수들이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왔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조금 좀 설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선 의료기관에 군의관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군의관 가운데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사례도 있고요. 현장에선 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군의관 파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예전에는 제가 응급의학을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또 이제 모든 뭐 일반외과나 다른 과 선생님들이 이제 응급실을 커버하기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실제로 응급의학이 아니고서는 응급실을 잘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환자들을 봐야 되는 또는 그 수위나 목소리 톤이나 또는 우리가 대해야 되는 상태가 일반 외래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무나 의사라고 해서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복지부의 생각이 도대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도대체 이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응급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 그러죠. 이게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일들 실제로 잦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저기 병원에서도요? 저희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잘 받아주는 병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면서 제가 오늘 또 네. 어떤 외과 수술하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좀 핀잔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나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돼요. 네. 자, 뺑뺑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저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자를 받으려고 대학병원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은 모든 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환자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응급처치만으로 이 환자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한다고 한들 이분을 일단 응급처치로 해서 뭔가를 책임지고 뭔가 맡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수술이랄지 검사랄지 또는 처치가 해야 될 그 선생님이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 네. 그래서 그 과에서 그 시술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자를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표출해낸 거거든요. 그것도 일반 병원이 아닌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그 이야기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네. 실제로 그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예전부터 이 뺑뺑이 사건은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게 벌써 예전부터 나오고 있던 상황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후 진료 말씀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되면 그 각 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몇몇 진료 과목은 뭐 꼭 지금 저 순천향병원 저 인천 지역 그 부천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응급실을 통한 접수를 좀 그 배후 진료하는 그 진료 과목의 의사들이 좀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응급실에서 우리 이른바 이게 수용 거부하는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슬픈 게 그 국민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호소를 드리는 이유가 네네. 이게 개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과예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무슨 뭔가 이렇게 개업을 해서 어디 가서 무슨 막 또 주사제 처방하고 뭐 이렇게 비급 처방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 응급이라는 것들이 재밌어서 저는 그게 정말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중요한 거는 그런 현장에 지금 현재도 있고 또 많은 의협에 무슨 또는 의약불업 때 또는 지난번에 무슨 메르스나 코로나 사태 때 또는 무슨 뭐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전체가 다 파업하고 했을 때도 응급실은 다들 지켰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진료를 열심히 환자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병원만 해도 실제로 응급의학 의사가 보고 퇴원시키는 게 절반. 나머지 절반은 다른 과에 협진을 해서 그 과로 일단은 진료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진료가 마무리가 돼야 될 환자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환자들을 실제로 병원에 어떤 부분들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고 또 그 의사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가 왜 여기 대학에 있냐. 난 나가겠다 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수술을 엄청나게 하신 그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썩히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또 어떤 과들은 나는 지금 전공의가 없어서 우리가 과가 있지만 진료 못하겠다. 저희는 이 환자가 이 과에서 진료받으면 모든 게 끝날 텐데라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환자를 보면서. 네네. 그래서 실제로 환자한테도 미안하고 그다음에 너무 지금 보지 않는 과도 이해도 되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복합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 공간에서 더 이상 있기가 싫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과를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게 더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추석 연휴 응급실을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저희 제작진과 앞서서 이제 통화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버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거기 사정에서 의사들하고 조금 얘기한 게 있는지 지금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병원이 지금 10명 이상의 전문의가 버티면서 한 명이 계속해서 진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응급실, 응급센터, 권역센터에서도 어떤 권역센터는 전문의가 4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24시간 버텨서 하고 있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피하지 않는 게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추석 이후가 더 걱정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발 아프지 않기를 다들 그리고 제발 운전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네. 심각한 질환일 경우에는 추석이든 추석 이후든 간에 병원에서 우리가 처치를 똑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지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추석 연휴에 누군가가 가족 중에 응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단 저희가 응급실로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해라. 조언을 한마디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중증 질환이 아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내보낼 겁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같이 따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무조건 오시는 거는 저희가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줬으면 의사의 판단을 믿어주라. 예. 네. 그것이 중요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시는 건 좋은데 그 경증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이제 권역센터로 오는 거는 이게 어떤 그 분산 차원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타당치 않다 그런 말씀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올려준다. 저는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글쎄 그게 악의적으로 뭔가를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글쎄 그분들이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근데 제발 저희가 서로 이게 지금 의사들 중에서도 지금은 대학병원 이후 다른 병원들은 지금 다들 환자도 많고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지금 고생하는 선생님들 저희 진짜로 그 시간을 다 갈아 넣으면서 지금 진료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알아봐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어디 지금 환자분들을 위해 요행을 지금 하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호소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응급 환자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자, 추석 연휴 한시적 수가 인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유인하는 것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리고 응급의학을 처음에 선택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좀 굉장히 항상 인기 있는 과로 저희가 올려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의 어떤 상황,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정부에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제발 그렇게 돈으로 유혹하시거나 돈으로 일단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교수님? 정책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힘든 과를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심장 수술했던 어떤 의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병원을 나가면서 최근 일이니까 심장 수술이 쉬운 게 아니에요. 흉부외과를 졸업하고 나서도 전문의가 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지금 사실은 정맥류 수술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시술을 하는데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마음이 편하대요. 네네. 심장 수술하고 나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환자가 잘못될까 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술 한잔 들이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는 내가 이 수술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못하게
그 나라가 만들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의료 공백 해소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나 정치권은 2026학년도는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 아니면 대화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료계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지금 오늘 통화를 진행하시는 우리 기자님도 마찬가지인데 기자들도 다 똑같나요? 기자분들도 대표성이 누가 있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는 의협이라는 대표성이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저희도 보면 교수들도 있고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대표성을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대표성도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협이라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조금 보기에는 네.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고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냐. 2,000명부터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만약에 내년에 2,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순천향에서 강의를 할 때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하시고 또 지금 몇몇 분들은 지금부터 수련을 하면 인정해주고 아니 그것도 인정할 판에 뭘 이렇게 제로 베이스로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못 하시는지 저는 좀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현재도 지금 이게 문제점이 심각해질 것 같으면 의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람을 지금 참여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 시점을 어느 때까지는 안 되고 어느 때부터 된다. 이걸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게 무슨 협의를 한다라는 협의체인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조금 존중하는 마음부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타래를 풀어나가려면 서로 존중하고 한 발씩 물러나는 그런 모습 이제 말씀하셨고요. 자, 응급실은 생사를 다툰 의료 현장 최전선입니다. 지금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응급실에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 의료진들이 조금 힘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이 명절에는 또 다른 과들이 대부분 다 쉬기 때문에 네. 응급실에 일단은 모든 것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때 많은 다른 파트에서도 정말 도움을 좀 주려고들 지금도 노력들을 다 하시고 지금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또는 기사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어떤 노력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서 응급실에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좀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 극심합니다. 먼저 서울